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총선 전까지 절대 멈출 수 없는 민생 토론회가 오늘도 여지없이 열렸습니다. 레임덕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 난맥상은 이번 총선에 패배한다면 식물정부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위기감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건데요. 오늘로 19번째나 진행된 민생 토론회를 가장한 관건 선거운동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대체 윤석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국민이 정녕 두렵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정치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불법적인 관건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종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속위의 경일기,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은 무대뽀로 계속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사유인데요.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적인 관건 선거 행위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40년의 수건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5세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서 산악 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산림 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시악산과 같은 명산이 많습니다. 산림청이 뽑은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 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삼척에는 LNG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동해는 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 제조 및 R&D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의 자랑이자 강점인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19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아울러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40년 수건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5세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 산악 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강원도 산림 자원을 두고는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용이 쉽지 않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 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먼저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며 교통 인프라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대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이제는 국유림 등 산림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총선에 이기겠다고 대한민국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2,600억 원을 투입, 동해안에는 5년간 3,000억 원을 투입해 수소에너지 거점을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냥 몇천억 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심 쓰듯 투입하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쳐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강원도에 투입하겠다고 말한 정부 지원금은 또 조 단위를 넘겼는데요. 이로써 19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그가 약속한 공약에 투입되는 비용은 1,000조를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민생 토론회 한 번 할 때마다 110조 규모의 정부 지원을 약속한 건데요. 이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누구 맘대로 자신이 결정하면 그게 곧 법이 되고 실행이 된다는 걸까요?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올해 대한민국 1년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인데요.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주겠나 싶은데요. 민생은 도탄, 경제는 폭망, 나라는 엉망, 3년은 너무 깁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22대 총선의 부동의 광인 1위, 이낙연 씨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은 곳으로 이낙연 씨와 친명계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광주를 찾은 이낙연 씨는 광주가 키운 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광주 광산을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광산을은 더불어민주당 친 이재명교로 꼽히는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 광주 현역 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공천을 확정한 건 민영배 의원뿐인데요. 민주당의 이른바 호남 물갈이를 겨냥해 친명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을 통해 광주 표심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미 배신자이자 변절자로 낙인 찍힌 이낙연 씨는 광주에서조차 지지율이 1%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오합지졸의 한심한 변절자 집단이 정상적인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조국 혁신당이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낙연당, 그리고 곧 소멸될 녹색 정의당마저 집어삼켜버렸는데요. 이들의 존재감은 미미했고 비례대표 한두 석이나 나올까 싶습니다. 애잔하지만 이렇게 정치낭인들은 또 사라져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은 이 사건의 몸통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합법적으로 도피시켰습니다. 수사 외압의 핵심 피해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가 외압의 몸통임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순직해병대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회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국민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사건 진실에 마지막 퍼즐을 쥐고 있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공수처 수사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받고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킨 장본인입니다. 또 순직 해병 사건 피의자로 누구를 넣어라 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사건 피의자였던 임성근 사단장 복귀를 4차례나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른데도 윤 대통령은 출국 금지를 풀고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강행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 임종덕 국가안보실 전 2차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그야말로 당 정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적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욕보이는 것이며 국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 전 장관이 국내로 송환되어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과 대통령실의 은폐 시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